네, 대장동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주주죠. 일대 최대 주주가 어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원에 있는 인근 도로 차량 안에서 목 부위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현재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긴 합니다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변호사가 119를 구급차를 불러서 이송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례 정도의 어떤 과정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그날 밤 9시 50분쯤에는 변호인이 김만배 씨의 전화를 받고 직접 현장으로 가서 119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26분에는 소방과 경찰이 김만배 씨를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이죠.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에는 검찰이 이한성, 최우향 씨라고 하는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과 이한성, 최우향 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관련이 있는 건가? 아예 관련이 없는 사안인가? 이거를 좀 한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저 최경철 의원님,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지만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검찰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한성, 최우향 씨라고 하는 사람을 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최우향 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굉장히 생소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죠. 헬멧을 쓰고 나온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김만배 씨가 그 출소할 때. 예.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오죠. 예.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 김만배 씨를 차량으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분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최우향 씨입니다. 최우향 씨는 누군가요? 뭐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예. 오랜 세월 동안 그 김만배 씨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조금 친분이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성균관 김만배 씨가 막 성균관 쪽에도 좀 관여를 했는 것 같은데 예. 성균관 쪽에도 좀 있었는 것 같고 최우양 씨가 예. 또 뭐 다른 것도 좀 김만배 씨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했다는데 예. 또 천화동인에도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오랫동안 김만배 씨와 맺어온 상황에서 예. 검찰이 체포를 했죠. 이분을. 예. 김만배 씨 돈 260억 원 정도를 은닉하는데 가담하였다. 이 혐의로 뭐 체포를 하였는데 결국에는 이 김만배 씨가 오늘 자해를 한 이유는 자신과 동조하여서 자신을 조력해왔던 두 사람이 검찰에 체포되고 예.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놓이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자신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벌어놓은 돈을 예. 전부 다 추징당하고 압수당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좀 압박감을 느낀 예. 상황에서 조금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신을 몰아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저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부상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는 지금 소식이 알려진 것을 보면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지 예. 아니면 검찰의 압박 수사를 조금 면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그 피하기 위해서 조금 그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하고도 그것은 실제로 예. 그 자해가 아닌 것은 아닌지 저번에 부상 정도 일단 추정한다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김만배 씨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을 벌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굉장한 검찰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수사의 칼날을 잠시 좀 피하고자 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검찰 안팎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최우향 씨라고 하는 사람은 헬멧맨이라고 불리는 이 최우향 씨는 김만배 씨의 20년 지기 후배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후배는 아니고요. 지금 화천대유 이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최 씨가 목포 지역 폭력 조직에 몸담았다라는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최우양 씨는 20년 지기 사회 후배인데 심성이 착해서 건달할 친구는 아닌데 건달들을 많이 알긴 하더라. 그러니까 건달은 아닌데 건달들을 많이 알긴 하더라.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김성태 지금 이제 도피해 있죠. 쌍방울 전 그룹 회장. 이 김성태 회장도 이 최우양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쌍방울 그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연계돼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이미지로 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이 최우양 씨의 체포 소식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왜? 거기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제 좀 포커싱이 맞춰집니다. 하나씩 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이유는 뭡니까? 뭐 그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김만배 씨가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뭐 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심적인 고통, 무슨 고통?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아니 털어내야 되는 뭐냐 고통? 수사를 아니면?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를 좀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불행한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경고. 검찰에 대한 경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는 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특히 최우양 씨 또 또 한 명의 이제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한성 씨, 합천대유 공동대표. 두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이 고통스러운 일에 이제 충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적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김만배 씨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고요. 더 나가서 뭐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면 사실 굉장히 이 주저하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일거에 결행하지 않고 많이 주저했다는 그런 주저하고 변호사에게 전화까지 했죠. 네,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조금 상당히 장기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수사의 강도를 좀 낮추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최우양 씨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김만배 씨는 우리가 알려진 바와 같이 천화동인 1호 그리고 그 화천대유라는 그 일종의 그 시행사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또 천화동인 1호 가장 그 지분이 많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100%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화동인에 배당되는 수익금은 전부 그 김만배 씨 소유잖아요. 근데 유독 천화동인 1호에서 그 돈을 뺄 때는요.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고 화천대유에서 보증을 내요. 그래서 476억을 빌리거든요. 빌려서 그중에 80억 원을 바로 최우양 씨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요. 최우양 씨는 쌍방울의 부회장이며 또 개인적인 회사를 뭐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회사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회사다. 뭐 그런 지금 수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가면 그럼 김만배 씨가 최우양 씨, 그러니까 당시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최우양 씨에게 50억을 빌려줘요. 80억을 빌려줘요. 네. 그리고 쌍방울 그룹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은 모두 100%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김만배 씨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리면서 화천대유 또 자기가 100% 갖고 있는 회사에서 보증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천화동인 1호의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분 것이다. 화천대유의 돈은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천화동인에서 수백억의 배당이 있었는데 실제 모두 다 이렇게 배당만 하고 그 천화동인 1호의 재산 중에서 실제 경상비에 사용한 것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김만배 씨가 자신의 돈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주인은 따로 가능하게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의 예. 중에서 80억 원을 빼서 최우양 씨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고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돈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으로 흘러갔는지를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 씨가 어떤 예. 태도를 취하는지 그 동안의 여러 예. 가지 수사와는 사뭇 다른 표현을 예. 뭐 구속되어서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예. 또는 그동안 굉장히 강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예.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로 나온 것은 뭔가 예. 좀 다른 수사의 다른 국면이 지금 진입한 알겠습니다.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이 좀 막 복잡한데 그래도 좀 뭐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구도를 좀 잘 설명해줬고요. 이 지금 체포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최우양 씨와 함께 또 한 명의 인물은 이한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천대유 공동 대표인데 이 이한성 씨는 누구냐? 지금 구속돼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씨라는 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 지금 구속돼 있는 게 이화영 씨. 그러니까요. 예, 지금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을 할 때 보좌관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이분입니다. 이한성 씨, 지금 화천대유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김만배 씨의 자금 관리를 했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역시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쌍방울 그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그리고 그들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쌍방울 그리고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 이렇게 이제 고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리는 그림은. 네.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이 극단적 선택은 이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자기 자금을 모두 탈탈 털릴까 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압박, 협박 이런 걸로도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그리고 있는 쌍방울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까지 가는 그 그림이 진중권 전 교수의 말에 따르면 꼬리가 밟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 본인이 다 얘기를 안 안 돼요. 했기 다 안 때문에요. 돼요. 예. 근데 지금 기사로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검찰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압박한다. 예.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예를 들면 보도로 나온 내용들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압박감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압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검찰 수사를 좀 뒤로 미루거나 또는 관련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측면도 예.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린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도 자상이 깊건 안 깊건 또 보도 내용은 다릅니다만 또 의사 얘기하면 한두 시간 정도 더 출혈을 했으면 위험한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우 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런 압박감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 추정해 볼 때는 지금 본인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변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풀리고 있다, 소위 당하거나 말해서. 아니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는 사유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가졌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게 수사를 당하거나 압수수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답을 내가 안 내놓으니까 검찰 수사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내가 버티니까 내 주변 사람이 그렇죠. 검찰한테 다치는 형국인 걸 못 견뎠을 수도 있다. 예,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과거 검찰들이 보여왔던 이제 행태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인지 수사한다거나 별건 수사한다거나 이런 주변을 방식을 털거나?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유동규, 남욱이라는 사람을 구속을 했다가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아무런 것이 안 예. 나오고 있다가 7월달에 검찰의 수사의 책임자가 바뀌면서부터 남욱, 유동규의 진술이 변화됐고 그다음에 수사가 소위 김용과
정진상으로 갔다가 예. 이 두 사람이 아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김만배 씨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체포영장이 가는 상황이고 또 다시 쌍방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분명히 2억 5천만 원을 변호사비로 냈다. 예. 통장까지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계속 검찰의 진술만으로 검찰의 이제 피사지 공포인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달 동안 144번 정도의 피사지 공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없는 것도 제가 볼 때 사실이 아닌 것도 정도 예. 나오게 되는 사실로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적어도 이제 김만배 씨가 좀 몸이 회복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재판장에서만 얘기하겠다고. 이제 지금 이런 뭐 상황이 있으니까 예. 재판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만배 씨 변호인 측이 남욱 변호사랑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예. 벌어지기 때문에 진술의 어떤 일관성, 신빙성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일단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진술이 나온 내용만 가지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저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재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허위 진술하게 되면 위증죄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는 알겠다. 것이 예.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 변호사비 대납 예. 사건은요. 그게 뭐 없는 것을 검찰이 지금 새로 뒤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혹 제기를 하고 녹취를 전부 다 공개하면서 예. 고발을 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또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면서 대선에 큰 쟁점이 되었고 그 과정에 20억을 받았다라고 했던 변호사가 나타나는 상황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쌍방울 그룹과의 그 변호사 이재명 후보 변호사의 그 어떤 링크가 상당히 입증이 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대선의 쟁점이었거든요. 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뭐 검찰이 갑자기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수사를 해서 안 되니까 이쪽을 털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우리가 봤을 때 김만배 이 사람은요 이 사건이 수사가 이 정도에서 끝나면요 물론 중형을 받겠지만 복역을 마치고 나오면 수천억의 재산이 그냥 남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재산을 찾아내어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그 추징을 하기 위해서요 상당액의 재산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다 빼돌린 거예요. 그중에 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김만배 씨는 내가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압수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많은 재산,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면 더 많은 죄가 들통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 엉뚱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실하게 이 진짜 이재명 대표까지 연계되는 그 고리가 이제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진짜 확인해 가는 아니 과정이죠, 그러나 검찰은. 이한성, 최우양 저 사람들이 땅을 사들이고 수표로 현금을 쪼개서 보관하고 그건- 그리고 빌려가는 형식으로 사실상 자금을 은닉하고 이것을 수사를 해야죠. 예, 그거는 지금 검찰이 체포영장에 기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해석이 좀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지금 이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예. 나오면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그래도 너 당신 그렇게 계속 버틸래? 라고 하는 것이 범죄 수익 환수, 기소 전 압수하는 거, 뭐 그런 절차에 지금 자꾸 들어가면서
그저께인가 뭐 3명 체포를 했다는 거죠. 예.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예. 알거지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 딱 보는 순간 이걸 어쨌든 갈등이 좀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극단 선택했다. 예, 뭐 종천 의원도 이제 비슷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은닉했던 자금들을 회수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김만배 씨가 좀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다가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찰에 출두했을 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CR도 안 먹힌다 그 얘기를 했죠. 이후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남욱 씨의 이제 주장이 진술이 막 180도 달라졌어요. 왜 그런 CR도 안 먹힌다는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남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CR도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김만배 씨가 전화가 와서 자신이 유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김만배 씨에게 큰 일이 생길까봐 자신이 이제 CR도 안 먹힌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게 극단적 선택이나 유서 뭐 이런 얘기를 조금은 자주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진중권 씨는 이재명 대표가 꼬리가 밟혔다 이러면서 김만배 그다음에 쌍방울 이재명 이 세 개의 각각의 세 개를 하나의 고리로 깨어버렸어요. 진중권 전 교수는 지금 교수는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위 녹취록 예. 여기에 뭔 얘기 있는지 몇 달 동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언론들이 적기 바빴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남욱 씨가 벌써 1년 넘게 또 예. 자기가 이런 말을 한 거는 무슨 상황이었고 뭐 했고 이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1년 동안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있습니다. 말만. 아까 지금 쌍방울 얘기도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예. 사실은 그 결국은 핵심은 김만배 씨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김만배 씨는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13일을 기점으로 심경의 변화가 컸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자칫했으면 과다출혈로 진짜로 죽음에 이를 뻔한 상황이었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느냐 그러다 보니 이한성 이 최모 씨 요 두 분의 이제 그 체포와 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의미가 여부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부인 법카 수사할 예. 때도 당시에 검찰 주변에서는 이게 돈의 고리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측근 수사만 했다 하면 이게 바로 돈의 고리고 여기서 증거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1년 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속 시원하게 이 1년 동안 국민들이 소설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증거로서 유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딱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한성 씨나 또 최모 씨 이번 수사가 검찰이 예. 정말 또 헛발질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좀 내놓던지 아니면 추측성 보도를 좀 자제하던지 국민들이 너무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소설 같은 얘기들만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좀 쫓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악하고 교활한 정치 검사들의 왜곡 및 조작 수사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시민사회운동하면서 제가 기득권자들하고 워낙 세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전과자가 됐습니다만 시장이 된 이후에 공직생활에서도 주로 기득권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단련돼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도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변한 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뭐 힘든 건 사실이죠. 네.
호감을 가졌던 의원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면서 거리를 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요. 어쨌든 예. 대선 직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라고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김만배 씨, 최우양, 이한성 씨라고 하는 핵심 측근 2명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도 정진상, 김용계 두 핵심 측근이 뭐 정진상 씨만 수성이고 나머지 분은 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핵심 측근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많이 힘들지만 견딜만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해명은 당에 맡기고 본인은 자기 정치에 집중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뭐 20명 안팎도 안 남았다, 다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또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면 초과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금 저렇게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생 행보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당에서 사법 절차를 당신이 하고 당을 인계철선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얘기했어요. 검찰의 소선이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 여기에 별로 말하자면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을 제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사이다란 발언, 사이다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뭐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고. 근데 100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당대표가 됐으면 100일. 예. 근데 100일에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00일이 됐는데 200일 동안 뭐 했냐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요. 민주당 야당 당대표가 말이 무기인 사람이 자기 예.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서 본인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본인이 잘못하면 저 말이 또 검찰에서 그것을 또 증거로 활용할 수도 예. 있는 거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민생 챙기기라도 하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게 지금 일정을 살펴보면 중앙시 재래시장 가서 막걸리 마시고 예. 또 공장 가서 간담회 하고 사실은 뭐 임팩트 있는 일정은 아니에요. 저런 일정들은 대부분 좀 한가할 때 이미지 메이킹 용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본인이 저의 얘기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프레이밍을 좀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아주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나오는 혼밥 논란이라든가 지지 의원도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논란들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그것이 상징하고 그것이 지향성을 갖고 있는 얘기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당을 위기 상황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그 받아들이느냐의 그 결과가 저는 어쨌든 이번 연말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과 관련된 측근 수사 또 여러 가지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것들 이 모든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뭐 예. 검찰의 칼날이 이렇게 개인과 그다음에 사건에 1년 동안 집중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민심의 바다가 띄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반사 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낮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지 않겠다.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정책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정기국회에서도 그 실력을 아직 못 보여줬어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좀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에 반사 효과를 누리기도 했지만 제대로 반사 효과를 못 누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수사에 대응하는 정말로 그 수사 말고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지금 물가 그다음에 일자리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거지 수사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민생 행보를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저 여론조사에 반영은 안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민생 행보를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그 민생 행보가 아니라 지금 계속 대장동 관련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야당 당대표가 민생 행보라는 게 방탄입니까? 아니 야당 당대표가 당연히 야당으로서 민생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투어하는 거잖아요. 투어를 하면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땐 대여 투쟁을 하면 그것도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뭘 하든 방탄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레임에 쌓여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하든 방탄인 거죠. 예.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검찰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수사 착수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수사가 착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를 그만둬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수사를 착수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지 않으시면 있는 것이고 김용 정진상 돈 안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둘이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이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측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예를 들면 방탄이라는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야당 당대표는 방법이 없죠. 뚜벅뚜벅 자기가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저 도둑들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당군 일에 최고로 뭐 성과를 올린 그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완전 부인만 했거든요. 오늘도 그 방금 화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기득권과 싸우다가 전과자 됐다 이런 식의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전과 사범인데요. 그 중에 보면 음주운전 전과도 있어요. 아니 무슨 기득권과 싸우다가 웬 음주운전을 합니까? 저러니까 이제 저분 이야기는 전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뭐 민생 투어 좋은데요.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이 측근이 구속되어도 그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최소한 뭐 유감 표명도 없이 계속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욕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좀 똑같이 좀 들어봤습니다.